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몰락하면서 화폐가 퇴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흐름이 끝나는 거죠. 교육과 생산도 돈이 공급이 안 되니까 용병들의 임금 지급도 중단되고 그러니까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서 최근 파보니까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켈트족 주거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 저쪽 뭐 게르만 지역 쪽이겠죠. 화폐가 필요 없어지니까 화폐 다 갖다 버려가지고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화폐 거래할 일이 없잖아요. 예, 다 교육이 죽는데 자기들 도시 그래서 로마의 그 노예 플랜테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게 귀족들 도시 귀족들이 소유했는데 다 이제 자기 그 장원으로 돌아가서 이게 이제 중세 장원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주가 되고 뭐 큰 데는 왕이 되고 이러는 거죠. 거기 또 교회가 생기고 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11, 12세기가 들면서 이것들이 이제 봉건적 왕국이 되고 공국이 되고 이런 데서 이제 자체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주화를 이제 만드는 수준으로 조용하게 가는 거죠. 도시가 이제 로마에 한 200만 살았다 그래요 당시에 로마 시에만. 그런데다 물자를 대서 화폐를 공급받고 세금 내고 하던 그 시스템이 망가지고 이제 농촌 사회의 장원들의 자급자족 시스템 비슷한 것만 남은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중세 때 중요한 거는 교회가 여기저기에 생기면서 교회와 그나마 국가의 재정적 필요, 특히 교회 간에 좀 재물과 자금을 이동할 필요가 있어서 신성 로마 제국의 샤를마뉴 대제라는 사람이 이때 다시 이제 계산화폐 체계를 로마 걸 쓰고 있는데 로마 걸 좀 이제 개편을 해서 은화 240 펜스 로마 화폐 단위로 데나리라고 하는데 요거는 20실링이고 20실링은 1파운드다. 요런 공식을 딱 만들어서 예전에 저 메소포타미아의 뭐 함무라비나 우르남무 황제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화폐를 통일시켜 줘요. 요렇게 계산해라. 지금도 1페니는 12펜스는 1실링 그 다음에 20실링은 1파운드 이거 영국에 가면 요거 아직도 쓰는 거 있죠. 예예. 예, 이게 아직도 이렇게 쓰죠. 그 얘기도 하죠. 또 저 철도 너비가 요만큼이잖아요. 그 로마 시대 때 마차 다니던 길 그 넓이랑 똑같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결정되면은 바꾸기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 파운드란 화폐는 주조된 적이 없대요. 이게 상상 속의 단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부절이라는 거 있죠. 큰 거래는 다 그걸로 하고 이제 신용 거래에서 안 되는 조그만 부분들을 쓰기 위해서 이런 이제 페니 잔돈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만들었더니 의외로 이제 요 계산 단위를 잘 통일해 주니까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럽 시장이 형성되더라라는 겁니다. 거꾸로. 근데 일상 거래 대부분은 주화 없이 계산화폐 단위에 맞춰서 톨리스탁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요걸로 이렇게 두 개로 짜게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서 실링, 페니, 요거 은을 조금 넣은 거, 요건 동으로 만든 거. 6펜스짜리는 1페니짜리에 비해서는 은을 조금 더 넣었을 것 같네요. 보니까 약간 색깔이 은이 조금 들어갔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었다는 거고 3펜스짜리 뭐 이렇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좀 정교하게 바뀌는 거죠. 이건 나중 얘기고 중세 때는 이제 요렇게 만든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 요걸로 거래했다. 그래서 수백 개 나라에서 독일만 해도 비스마르크가 통일할 때까지 공국이 290개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작들만 290개. 뭐 독일이 큰 나라긴 하지만 그런 데서 다 각자들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뭐 3대 강국만 해도 지금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영지들에서 각자 주화를 찍어내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전상이 나오면서 거기서 실대되는 물가들을 다 어떻게 아는지 이 통일된 화폐에 대해서 어떤 건 좀 높게 쳐주고 어떤 건 덜 쳐주는 환율 시스템 비슷한 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로 치면은 달러화가 1,100원이다.
그럼 우리가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화는 1,100원이고 달러화하고 엔화는 뭐 10대 1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100원, 1,000원이 엔화 100엔이다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당시에도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왕권이 그나마 강한 국가는 세금 징수를 잘 통해 가지고 주화의 가치를 유지했지만 권력이 약한 군주들은 이게 그냥 동이나 뭐 이런 걸로 주면은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일정 귀금속 함량을 조금씩 넣어줘야 했다 그래요. 그래야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주들이 항상 세수 증대를 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가 화폐를 이렇게 해서 발행해 놓고 안 쳐주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야 이거 저 1파운드에 20실링인데 다음부터 25실링어치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갖고 오든가 이런 걸 이제 지난번에 그 저 말씀드렸는데 아니다 지난번에는 그 지가 주조세로 깎아먹는 거 말씀드렸죠. 그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당백전 발행해놓고 그래서 그 경복궁 공사 벌일 때 이거 백전에 해당하는 돈이야라고 해놓고 막상 세금 거둘 때 그 돈 갖다 주면 백전으로 안 쳐주는 거죠. 그 정부가 사기치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요. 그래서 요 그림 가져왔는데 요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기 잘 보실지 모르지만 이건 한참 뒤 얘기라서 요 얼마라고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 화폐는 여기다 얼마라고 쓰질 않아요. 여기 보면은 3펜스, 6펜스 있는데 여기 6이라는 숫자 아무데도 없어요.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쓰면 지켜야 되니까. 지금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렵죠. 예. 돈에 얼마라고 안 써 있어요. 왜? 어디 갔죠? 예. 요 장난치려고 군주들 스스로 지가 딸리면 세금 더 거두려고. 근데 세금을 함부로 더 걷는 게 당시에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 세금 더 내 그러면 누가 순순히 더 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장난을 하는 거죠. 대원군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세금 더 내 이러면 그 돈 가지고 경복궁새로 지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사기친 거지. 이거 백전에 해당되는 거야. 나중에 세금으로 받아줄게. 이래가지고 백전에 해당하는 만큼 다 부려먹고 나중에 막상 그 돈 가지고 백전에 해당하는 세금 낼게요 그런 사람한테 여기 왜 100전짜리야 30전짜리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유럽의 군주들이 근짓을 많이 했대요. 이게 화폐에 대한 그 신용을 안 지키는 거죠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마다 이게 화폐가 있긴 한데 주화가 있긴 한데 이제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업자가 생긴 거예요. 환전업자가. 그래서 이 환전상들이 등장해가지고 이들을 이제 디퍼짓 뱅커라 그러는데 예금만 받고 환전만 해주는 은행업자가 처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쓰는 은행이 뱅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뱅크는 뱅쿠스나 방첼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이탈리아 말인데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말에서 나왔는데 요 환전업자의 탁자 의자를 일컫던 벤치라는 말에서 나왔다래요. 벤치가 뱅크가 됐다. 뭐 그냥 재미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화폐 가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모두가 합의한 이제 계산 화폐에 따라서 이 지역 간의 거래를 하려다 보니까 환어음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환어음이 뭔지는 이제 무역업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지금도 이걸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 둘이서 이제 물건 주고 돈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은 서로 만나서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끼는 거죠. 그래서 요 사람은 수출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수입상으로부터 이 은행한테 그냥 믿고 받는 거고 이 수입상은 물건 받고 여기다가 이제 자기 돈을 대금을 주는 거고 우리 이 역할을 그 환율하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지고 해주는 거죠. 이걸 지금도 그렇게 하죠. 나라와 나라 간에. 이게 이제 환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 대신하는
증서가 나온 거죠. 최초로 유럽에서. 근데 먼저는 중국에서도 이런 형태가 있고 이게 사실은 이슬람 지역에서 굉장히 발전했다 그래요. 인도 쪽 이런 쪽하고 또 이슬람의 그 낙타 타고 다니는 대상들이 원거리 무역을 하면서 그 멀리 해야 되다 보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행이 지금처럼 대출해주는 은행이 아니고 이렇게 환전하고 대금 결제해주는 은행이 생겨서 그 당시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인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 그 이쪽이죠. 그러니까 서부 지역에 그 무슨 항에 그 후손들이 아직도 그 상당히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슬람 자손들이 그 은행업 하던.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발달하면서 종이가 그 이제 화폐를 대신하죠.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채무의 탈인격화라 그랬는데 예전에는 예금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장부상으로 송금과 총산을 환원을 하는 건 초기에는 은행가가 이렇게 앉아 있고 양 당사자가 나와 가지고 서로 돈을 빌려주고 청산하는 걸 중간에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은행가는 요즘 저 공증사무소가 도장 찍어 주듯이. 그러니까 누가 꿔줬는지 꼬리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은행가의 장부에도 그게 다 붙어 있어요. 예금 받은 만큼만 대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공작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왕한테 돈을 빌려주면 지금처럼 은행 화폐 주고 끝 이게 아니고 야 둘이 나오세요. 그래도 계약서 쓰죠. 그러니까 뭐죠? 집 계약할 때 복독방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은행은 뭐냐면 증인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벤치에서 모였다 이거죠. 환전을 하던. 근데 환어음이 나오면서 원격지가 되면서 이 종이 화폐가 이제 신용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 저 뭐죠? 이게 활성화되니까 은행이 약속을 잘 지켜주거든. 그러면 이 종이 화폐를 받은 이 수출상이 이걸 딴 놈한테 줘도 얘한테 가면 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과 돈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누가 가지든 간에 은행이 돈을 주잖아요. 그거를 탈인격화라고 그러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그 지급준비제도에서 은행이 10%만 지급준비금 남겨놓고 막 대출할 수 있어서 지금과 같은 현대 화폐 시스템이 창출된다고 해서 통화승수를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중세시대 때 은행가들도 왜 이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내가 예금을 100 가지고 있으면 100만 대출해주면 100에 대한 이자만 생기는데 평소 저 돈 많아가지고 쟤는 대출 쓸 일도 없는 사람이니까 안 찾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예금 받고 또 예금 받고 또 대출해주고 또 대출해주면 어마어마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찾으러 오면 날아가는 게 제가 저 예금 지급 불능 사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규모 인출. 그저 뱅크런. 그래서 실제로 그 나라들이 엄격히 금해가지고 그런 거를. 그래서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카스텔로라는 사람은 이거 했다가 예금 지급 불능 사태 나서 1360년에 자기 은행 앞에서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유혹은 있었던 거지, 근데 못하게 한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 증서가 뭐 정부가 그 연 5% 이자로 시민들에게 공채를 강매했는데 이 공채 증서의 유통시장을 조성하면서 여기 이제 은행이 껴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이자는 주는데 원금은 없어요. 만기가.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 원금 상환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뭐 영구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5% 이자를 매년 주는데 원금을 언제 갚겠다는 약속을 안 하고 강매를 하고 대신에 니들끼리 사고 팔어 하니까 이제 은행도 거기 껴들게 된 거죠. 은행은 대량으로 사줄 수도 있고 개인들끼리 사는데 중개도 해주고 그러면서 요게 또 화폐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 공채 가격은 그 나라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했지만 어쨌든 이탈리아나 북유럽으로 급속히 확산됐고 이건 나중 얘기인데 1650년대 50년 정에 이르면 네덜란드 가정의 한 50%가 이런 채권을 보유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은행 화폐는 없었고요. 환어음이 있었죠. 근데 환어음은 상인들 간에 원격지 거래하는 거니까 단위가 되게 컸겠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하기엔 좀 어려웠고 대규모고, 그 다음에 요런 공채가 이제 쪼개져서 팔면서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까지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도 나왔다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적인 은행이 태동할 채비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은행권이라는 건 없어요. 돈 비슷한 게 있는 거죠. 종이돈 비슷한 게. 예.